실전 기체가 첫 번째로 조립되기 전 나머지 시제기는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실전 기체 생산만이 남았습니다. KF-21 전투기의 경쟁 상대가 될 J-20 전투기는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시뮬레이션 맞대결을 가진 뒤 실전 배치한 자칭 스텔스기를 의미합니다. 성능은 굉장히 의심되지만 아무튼 일단 스텔스기라고 중국에서는 부릅니다. 또한 FC-31 전투기는 J-20 전투기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자칭 스텔스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 전투기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은 최신형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 강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J-20 전투기와 FC-31 전투기를 드러내며 자칭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공개를 의식하며 외부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한국과의 공중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중국 공군이라는 걸 자랑하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KF-21 전투기보다 먼저 해외 수출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로 올해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목적으로 전담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기 시장에 열심히 홍보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 전투기는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한국에서 KF-21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린 것이 중국 정부의 명령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중국 방송 관계자는 FC-3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전투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된 논의를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임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 전투기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단순히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산 FC-31 전투기를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요.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 전투기는 항공모함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사 전문지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사우디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도입 가격을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한국산 전투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손이었던 사우디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개발 과정을 철저히 숨겼으며 한국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듯 보통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행 시험 과정 속에서 실전 기체를 본격적으로 조립하기 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시제기의 항전 장비를 미리 탑재해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장비가 한국산인 게 특징이며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더 나아가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 역시 중국 정부의 종속됨에 따라 중국산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에 이어서 중국 해군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말레이시아까지 KF-21 전투기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계 언론들은 발끈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게 흥미로운데요. 조금 더 찾아보면 또 다른 홍콩 언론의 국제정세 전문가 앤서니 윙은 사설을 통해
KF-21 전투기는 J-20 전투기와 FC-31 전투기의 해외 수출 분야에서 바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약 5년 뒤에는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 발언은 분명 과거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발언입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중국산 전투기들은 냉혹한 해외 시장의 평가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사우디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는데 갑자기 노선을 선회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구권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여러 국가에서 수입론의 대상이 될 만큼 방산 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한국에 뒤지지 않겠다며 자국산 전투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사우디가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에 사우디 빈살만은 중국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전투기를 가볍게 보던 중국이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해외 수출 성적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 언론에서는 사우디 빈살만이 직접 미래 국방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 500대의 도입 방안 발언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더 이상 KF-21 전투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관심이 진심이라는 뉴스 보도가 중국에서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리던 중국이 폴란드 국방장관에 이어서 빈살만의 직접적인 발언을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정말로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KF-21 전투기의 진화 과정과 해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보게 되면서 향후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 등장했을 경우 중국산 전투기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 하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한국은 인니를 퇴출시키고도 KF-21 전투기의 수량을 더욱 많이 늘릴 의무는 따로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의 일정과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언론들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 오히려 이에 대응한 한국군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한국군은 북한 공군의 전투기가 특별감시선에 근접하면 즉각 KF-21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서 북한 공군의 구식 전투기를 신속하게 압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군이 특별감시선을 넘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짧은 시간에 이미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코앞에서 대기하는 것이 사실화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각종 정찰 자산과 ADOCS 자동화 중심 작전 협조 체계를 통해 10분 이내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 공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자산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준비 시간이 대략 1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공군의 전략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같은 정보자산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국산 무인기 대신 정찰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면서 킬체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실전 기체 생산 선언 이후 태세 전환하며 공동개발국 지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렇지만 인니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인니의 반응들을 살펴보자면 드디어 우리만의 전투기가 생겨서 좋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한국과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KF-21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KF-21 전투기 본체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 등의 반응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 KF-21 전투기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뉴스 또는 인도네시아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먼저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이 참여한 전투기라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모습부터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언급한 것을 보면 큰 규모의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네티즌들도 KF-21 전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즉시 밀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토타입을 공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직 KF-21 전투기의 개발 성공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KF-21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할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상황도 역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제공받고 싶다면 8천억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성공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탐지, 식별, 추적에 이어 무기 선정과 교전을 체계화하여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내에 적군을 타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공군은 국산 정찰 무인기 도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공대지 무장형 공격 드론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 공군의 역량도 대단하지만 유례없이 빠른 항공전자 체계의 완성 과정을 보자면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진정 핵심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처럼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 생산 라인의 최종 점검이 성공하면서 분담금 미납국인 인도네시아에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미납 중인 총 금액은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협상을 거쳤지만 미납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사실상 인니는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 생산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반응과 따가운 시선들도 KF-21 전투기를 개발진들이 이겨내야 할 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세계 여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개발 초반 시기, 세계 언론들은 과연 KF-21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KF-21 전투기의 엔진 점화 성공 소식과 지상 활주 시험 성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설레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미미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진들만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실전 기체 생산 적합 판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 합류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실전 활주로 상공에서 찍힌 영상에 대략 6대 정도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인 군사력 응징 전략으로는 수많은 전투기의 편대 비행이 대표적인데요. 이 소식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장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해당 전투기들의 기종은 한국 공군에서 실전 기체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KF-21 전투기로 적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통합 항전 체계 운용에 대한 연습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 소식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외에도 다른 전투기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강화를 대비한 출격 준비를 연이어 준비 중이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주한미군조차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변 적국의 도발에 한국 공군의 최종 병기 KF-21 전투기의 실전 투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 공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항전 장비의 통합화 분야에선 적어도 반세기 이상 걸릴 것이라 판단했었기에 몇 년 걸리지도 않아 실전 항공 전투 체계의 국산화를 완성시킨 한국 공군의 역량에 크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미 공군의 FA-15A 전투기가 신속히 출격하고도 이라크전에서 레이더 통신 체계 문제로 인해 정확히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몇 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공군은 이것을 보고 이러한 항전 장비 통합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킬체인의 발전을 모색하며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심각한 기체의 노후화와 단종으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2대의 F4 전투기 F5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17명이나 되는 조종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구닥다리 전투기들을 고철로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덕에 곧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약간의 후속 시험과 통합 과정 등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20대 이상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던 우리 공군의 원대한 계획이 가시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에 연연하기보다는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위해 전투기 대량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CJ 5호기의 초도 비행 때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가 곁을 날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은 KF-21 전투기가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투기라면 질의응답은커녕 눈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때 사업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크 체계, ALQ200K 전자전 체계, 무장 운용 체계, 비행 통제 체계, 피아 식별 체계 역시 모두 LIGNX1에서 개발한 한국제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대적으로 성숙해진 5세대 전투기 공급망을 통해 미국의 엔진과 기술을 이전받아 4.5세대 목표로 한 KF-21 전투기 개발 난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해져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비행을 마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KF-21 전투기 개발을 돕고 있는 이유는 F-35 전투기 이외의 시장을 KF-21 전투기로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국가가 F-35 전투기를 구매할 수는 없으니 KF-21 전투기를 F-35 전투기의 대체제로서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등장은 현재 수출용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 기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핵심을 잘 짚고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빠른 개발 속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항공기술력과 자체적으로 항공전자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산업 기술력이 있었던 덕분이라 튀르키예나 인도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경쟁국들을 제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빠르게 KF-21 전투기 양산에 들어가 저렴한 F-35 전투기라는 포지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21 전투기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F-4 전투기, F-5 전투기를 한시라도 빨리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도입된 지 50년이 넘은 두 전투기는 미국에서 이미 예전에 퇴역시킨 구형 기체이며 한국 공군에서도 퇴역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과 전투기 시장 선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을 마치는 것일 뿐더러 이번이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 개발 시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느낀 건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KF-21 전투기를 J-20 전투기와 비교하며 폄하하는 데 바빴던 중국마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KF-21 전투기의 개발 속도에는 혀를 내두른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시제기는 2022년 7월 19일에 초도 비행을 했는데 두 번째 복자기이자 여섯 번째 시제기는 2023년 6월 28일 첫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는데 1년도 안 걸린 것입니다. 반면 J-20 전투기의 경우 첫 기술 검증 기체는 2011년 1월 11일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시제 1호기는 2014년 3월 1일에 날아올랐으며 시제 5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은 2015년 12월 19일이니 약 2년, 기술 검증 기체까지 고려한다면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초조한 듯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항공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F-16 전투기를 면허 생산한 경험이 있고 T-50 고등운전기와 FA-250 경공격기를 개발한 이후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보다는 뒤처지지만 일본, 튀르키예, 인도와는 동등하거나 조금 우세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임무 컴퓨터 및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전부 한화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가며 개발에 성공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KF-21 전투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로 초도 물량 절반 감소라는 최대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기술 부족이나 예산 부족 등이 아니라 우리 정부 기관의 회방으로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암초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행히 국방 예산의 본래의 초도 물량 40대 예산이 모두 배정됐습니다. 국내외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KF-21 전투기 개발 과정과 다양한 궁금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재원, 성능, 무장과 추후 업그레이드 계획 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아주 사소하면서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KF-21 전투기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방산 분야뿐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 대상입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해 양산이 시작되고 블록 2, 블록 3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 전투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투기 시장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우려와 조롱의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구의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 생산이 다시 원래의 계획처럼 40대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는 국내외 전반적인 비판 여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방사청이 끈질기게 노력한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제안대로 초도 물량은 20대로 양산하고 추후에 공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난 다음 20대 추가 생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